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6번째 코스, 최초의 길을 연 사람들 2번째 인물은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진 이준 열사입니다. 이준 열사는 조선인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895년 국내에 최초로 생긴 한성법관 양송서를 나오시고 근대 법조인 검사 1호가 되십니다. 한성재판서 검사보로 일하면서 관리들의 비행을 밝혀내고 정직한 법 집행을 위해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탐관 오리들의 중상모략으로 2개월 만에 그만두시게 됩니다. 검사보를 그만두고 그때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을 만나 독립협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십니다. 하지만 계엄파의 몰락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평리원 검사 그리고 특별재판서 검사로 활약하십니다. 1905년 12월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죠. 우리 국민들은 이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하는데요. 의병에 참가하거나 자결하거나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종 또한 헐버트에게 미국에서 조약 반대 운동을 하게 하는 등 기회만 있으면 을사조약에 반대한다는 친서를 국외로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고종은 1902년도에 이미 만국평화회의 참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네덜란드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최국인 러시아가 네덜란드에 보낸 초청국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독립국으로 남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국평화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일본의 물밑 작업으로 최종 명단에서 빠집니다. 일본 특사단은 각국 대표들을 만나 한국의 외교권이 이미 일산의격으로 일본에 넘어왔다. 이것을 주시키면서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설하며 다녔었죠.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고종은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 이휘종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합니다. 일제침략의 부당함을 해외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죠. 이준은 집에다가도 어디 가는지, 자신이 어디 가는지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부산에 잠깐 다녀온다는 말만 남기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상설과 합류한 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거기에는 통역 이휘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휘종과 만나 셋은 헤이그로 가는데 헤이그에 도착한 날짜가 6월 25일이었어요. 회의는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일본 편이 되어버린 제국주의 국가들은 외교권이 없는 나라의 특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아서 회의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시민운동가와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을 상대로 저명한 영국의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는 평화회의보를 매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회의보에 우리 한국 특사들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신문에 대표들의 사진과 함께 이휘종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스테드는 한국 특사들의 항변에 감동을 받아 연설회를 열었고 외국어에 능통했던 이휘종이 한국에서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또 한국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연설함으로써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같은 언론전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장 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고 이준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통해하다가 7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이다, 아니다 병사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기 10일 전 평화회의보에 실린 이준의 사진이 건강한 모습인 것을 보면 병사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역시 축축일 뿐입니다.
일제의 특사 활동 소식이 전해지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구실로 일제는 고조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또 걸석샘판을 열어서 정사 이상설에게는 사형을, 이휘종과 이주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준에게 종신징역을 선고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준의 순국 3일 후에 열사의 유해는 헤이그 공동묘지에 임시 안장한 후 특사 두 분은 구미 열강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시고 다시 돌아와 묘지 영구 사용 계약을 한 다음에 9월 6일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헤이그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던 이준 열사는 55년이 지난 1963년 10월 4일에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와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문작을 치른 후 이곳 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서울 장충탄공원에 열사의 동원이 건립 되었으며 72년에는 헤이그의 이준 열사의 기념비가 건립이 되었고 그 기념비는 1978년도에 이곳으로 모셔와 묘소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3인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상선 선생은 1917년 48세의 나이로 러시아에서 순국하였는데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떠나니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워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제사도 지내지 말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선생의 유언에 따라 화장하여 재는 동해로 흘러드는 우수리 강에 뿌려졌고 강 곁에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수리스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휘종은 특사활동 이후에 항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아버지인 이범진이 경술국치의 치욕을 이기지 못해 자결을 하자 러시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러시아 장교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는데 1917년 이후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준 열사의 유훈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면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신 것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많죠. 100년 전에 이준 열사께서 꿈꾸셨던 그 위대한 나라에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최초의 근대 법조인의 문을 연 이준 열사의 묘역이었습니다.